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이낙연 전 대표 측은요,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것 같은 그런 입장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직접 항의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당사 앞에서 이 결선 투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다. 지켜내자. 하나의 나라. 민주당 당신 나라라.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결과 불복을 시사하면서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바로 후보직을 중도에 사퇴했던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와 이 지사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총 선거인단 투표수에서 사퇴한 분들의 표 제외하고 계산을 하니까 50.29%가 되고 네. 사퇴한 사람들의 표를 포함시키면 예. 49.32%가 되는 거죠. 저희들로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결선 투표가 있어야 된다. 그때도 이제 중도에 사퇴하시는 분들이 얻었던 표를 무효로 하면은 모수가 작아지면서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라고 2, 3위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법원에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는 안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 선관위는요, 중도에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누적 득표수에서 모두 제외했습니다. 민주당 최종 경선 결과는요,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를 모두 무효 처리를 해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적 득표율을 50.29%를 얻어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정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그 전에 사퇴 전에 받았던 표까지 모두 사퇴를 해버렸으니 모수가 변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퇴 이전의 표를 사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은 그렇게 계산할 경우 49.3%로 낮아지게 됩니다. 중도 사퇴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셈인데 이게 처음부터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사퇴 이후의 것만 빼야지 왜 전에 것까지 다 빼느냐. 지금 이 점을 따져 묻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특별당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될 당시에 이를 통과시킨 당원 당규의 내용에 따르면 이걸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애초에 원점부터 없었던 표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그 부분을 분모에 넣는 것이 맞을 것인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해석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론적인 갈등이 있다면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무효표를 어떻게 계산해 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경선 과정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중도에 낙마하고 사퇴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받았던 표는 다 분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표 산입을 해왔던 게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당대표로 되면서 통과됐던 그런 특별당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이 아주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네. 좀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송인 김어준 씨는요, 이 전 대표의 경선 불복 입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이 룰과 관한 이의 제기가 있고 그걸
후보들이 다 합의하여 이 조항을 바꿨다면 그러면 달리 해석할 수 있죠. 총선 출발하고 나서 나온 이야기라서 이거는 이제 결과가 뒤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제 정치적 선택이 남은 거죠. 네, 여기서 어떻게 뒤집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다. 자, 이번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신경전이 지나치게 과열되기도 했었죠. 경선 이후에도 과연 이 원팀이 가능하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수도권 경선과 3차 슈퍼위크 결과 발표 전까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었죠.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알았던 그 민주당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곤 해요. 대통령께서도 많이 속상하실 수 있겠다. 세상에 공짜가 없지만 사이다도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새 대장동이라는 비싼 사이다 값을 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자,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착잡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일제히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겠죠. 지금 이낙연 후보가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에요. 바로 원만한 경선이 이루어졌다. 이재명 지사에게 축하한다. 그런 메시지까지 했고요. 이 대장동 문제는 두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부분으로 이낙연 후보는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지금 이낙연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대장동의 실제는 이재명 후보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정치 공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언론 네. 문제 제기라. 반면에 대장동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 거기에 돈 문제라든가 자금 문제 이런 부분들은 법조계 인사들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더 실명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의혹이라든가 논란으로서 두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 점을 이낙연 후보가 정확히 좀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장영민 변호사께서 당규에 대해서 잘 얘기했지만은 당규에 나와 있고 이미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낙연 측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관위 결정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규에 나와 있고 번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제기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와 거의 같이 있는 분들의 향후의 정치적 행보라든가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더 약화시키고 주권자라든가 당원의 지지를 예를 들면 상당히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가 네. 그런 결과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선 불법이니 이런 거보다도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거 부분은 정리될 수밖에 없는 여론이라든가 당원들의 여론에 의해서 뭐 그 당회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김두관 후보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최종 승자에 대해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벌써 네. 이낙연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좀 더 주권자의 요구와 수용에 따라서 입장을 다시 재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아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분위기를 보면 네. 이게 그냥 쉽게 수용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서른 의원, 이낙연 후보 캠프의 뭐 좌장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된 것이 민주당의 정말 큰 악재라고 뼛속까지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서럽게 우시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낙연 후보에 지지하셨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결선 투표를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당원 당규 해석상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후보 교체 가능성도 그러면 보십니까? 사실 그 정도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뭐 정말 구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녹음이 본인이 녹음한 것이 나온다든가 하는 정도의 어떤 큰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